참. 저희 우리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하면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어차피 생각의 개념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뭐 우리 5행까지 이렇게 쭉 다 했는데, 5행까지 쭉 했는데, 그때 뭐냐면은 오늘 해야 될 게 사실은 간지인데,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뭐냐면, 전부 다 이 간지를 가지고 하는 습성이 없고, 무엇으로 전부 다 익숙해져 있느냐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딱 여는 순간에 딱 정관, 그죠? 그래서 정일주에 해수가 있으면 정관, 그 다음에 뭐 병이 있으면 자수가 있으면 정관, 이런 식으로 습관이 이제 오행적인 우리 육신적인 면으로 먼저 넘어가 있다는 거죠. 항상 습성 자체가. 그런데 뭐냐면 자연의 움직임을 먼저 관찰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간지 자체의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지 자체의 의미, 자체의 의미에서 이걸 갖다가 습성적으로 먼저 익혀놓은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의미를 갖다 부여할 때 실질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빨리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음양적인 요소하고 음양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음양관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음양관에 대해서 저 이야기하면 뭐 기초 강의 하나 이러면서 하실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간지의 형성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양관에 대해서 따로 이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원래 수하고 화하고 한 몸이다 이거죠. 수화가 한 몸이다. 두 몸이 아니고 한 몸. 그 다음에 목과 금이 한 몸이다 이거죠. 야, 이거 완전 또 거짓말 치고 있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죠. 원래 뭐냐면은 음양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형과 질로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형과 질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외부적 압력을 딱 갖추고 일종의 양이 이면에서 포양되어 있을 때 포양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외부적 음에 의해서 그죠? 외부적 음에 의해서 갇혀 있다가 이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퍼져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죠? 퍼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화라고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양이 분압 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느냐, 형이 바깥으로 드러나느냐의 이면적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이나 모양을 원래 갖추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이제 서양에서 어떤 서양 철학에서 사물을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질이나 성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물질이나 성질. 차가 있으면 그것을 차 한 대를 가지고 전부 분해를 해서 피스 하나까지 다 뜯어내는 방식이라면 동양 철학은 뭐냐면 동양 철학은 하나로 완성된 어떤 개체, 하나의 개체를 형과 질로서 분리해낸다는 거죠. 형과 질로서 그 사물의 특성을 파악해낸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이면적인 내용이나 실상을 갖다가 파악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잘 안 나오네.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그죠? 정과 신이라고 하는, 그죠?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존재로서는, 물질적인 형태로서는, 뭐냐면은, 물과 질이죠. 물과 일종의 질이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정과 신이 계속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일종의 반복 운동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과 질의 뭐냐면 분합 운동이죠. 분합 운동으로서 그 사물의 어떤 원초적인 근원적인 변화의 주체를 안다는 거죠. 변화의 주체.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수기에 의하여 수의 단계단 말이죠. 이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행적인 모양이 목화토금수로서 하나의 단계를 갖다가 쭉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수의 운동성이 펼쳐내고 퍼져나갈 때 일종의 뭐냐면은 목화토금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모이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음양의 개념으로서 수기가 다시 모여서 하나의 핵을 다시 이루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운동성으로 보면 이걸 오행이라 하고, 그죠? 오행이라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관념적인 모양이죠. 관념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뭐냐, 이것을 음양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 수다 이거죠. 이 수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물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에 만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응고성, 그죠? 자율성, 조화성.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조화를 맞춘다 이거죠.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이 자체에서 수기가 그대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켜 해주는 주체가 있다 이거죠. 변화의 주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운동성이죠. 일종의 말하는 자정과 공전. 자정과 공전에 의해서 뭐냐면 1월이 뿌려주는 영향력에 의하여 수기가 응고성을 가지기도 하고 자율성을 가지기도 하고 조화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거죠. 요렇게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모양이 원래 여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수가 압력을 뚫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화라하고, 그죠? 그래서 화가 불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퍼져나가서 펼쳐져 있는 상태, 이것을 화라고 우리가 칭하고, 다시 뭉쳐서 응결되어서 다시 응집되면 이것을 수라한다, 이거죠. 그래서 화가 위로 올라가서 퍼져나갈 때 목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원래. 목이 움직여서 만상을 삐집고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화가 다시 연결돼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금이 움직인다 이거죠. 그때는 뭐냐면 이 금이 수기가 외부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안으로 응집되고 결집되기 시작을 하면 겉이 메마르고 단단해진다 이거죠. 그 단단해지는 모양을 우리가 말하는 금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원래 이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은 수라해도 맞고 화라해도 다 맞다 이거죠, 원래. 그래서 수화라는 게 원래 두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한 몸의 변화의 양상만 보여주고 그것이 펼쳐졌느냐, 합했느냐, 이것의 변화 양상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운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원칙은 뭐냐면 만물의 그 변화 양상을 읽어내는 하나의 척도로서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사실은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이것을 정밀하게 세분화해 놓은 것이 간지잖아요. 그러니까 간지의 속성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팔자풀이를 먼저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게 갑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바로 팔자풀이부터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이런 것처럼 정이 해를 맞은 것과 병이 자를 만난 것과 그냥 봤을 때 정관격이라고 풀이만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라 해 정관을 쓰니 어떻고 자 정관을 쓰니 어떻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뭐냐면은 요렇게 딱 재어놔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유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오도 있을 거고 이런 천간을 지어놓고도 그 팔자가 취할 수 있는 사물의 형태나 자기가 직업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한계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해를 뭔가 쓴다면 그죠? 해를 어떤 형태로서 쓴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게 관인지 재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모르겠지만 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유금이 펼쳐져 있고 그죠? 유금이고 육이죠. 유금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돼지가 있으면 뒤죽박죽이다 이거죠. 뒤죽박죽이면서 뭐 여러 가지 돼지만의 의미들을 갖다가 쭉 해놔놓고 갑자기 위에 일주를 딱 보니까 해를 쓰면 재성이니까 어떤 물건을 돼지 같은 물건을 다루겠다 이런 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 먼저 보고 이것을 육친적으로 바꾸는 습성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팔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부터 보고 육친적 해석을 그 다음에 가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오늘 가지는 게 뭐냐면 이제 갑부터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 팔자에 일단 우리가 육친적으로 자 일단 목이 있다. 이러면은 뭐냐면 아까 음양 운동에서 외부적 압력이 팍 들어간 상태에서 삐집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이 삐집고 올라오는 힘이라면 수의 압력이 팍 가해지지 않는다면 목은 목으로서의 그 기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목은 한 해를 딱 묵혀놓고 나면 그죠? 더욱더 그 외부적 압력이 한 번 더 응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분리를 해보면, 자, 이게 갑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한 발전 단계에서 갑이 제일 먼저 있는 것이고, 그 갑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쭉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 해보면, 재밌는 걸 이제 뒤에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봤지만, 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간지가 나오는 것도 어디서 먼저 나왔느냐 하면, 간지가 먼저 나오고, 음양관이, 오행관이 뒤에 춘추전국시대에 따로 나온단 말이죠. 뒤에 나와가지고 결합이 되어서 음양 오행관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간지에 대한 것이
오히려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과거 사회 해석의 일종의 우두머리다 이거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우두머리. 실제로 그 갑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 첫 시작이면서 뭐냐면 가장 강한 압력과 반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 이거죠, 사실은. 말 안 듣잖아요, 갑일주들 한 번씩. 만나서 이래 이야기해보면, 알았다, 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그래서 가분을 만나면 뭐냐면, 가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뭐냐면은, 뜻을 만든다 이거죠, 뜻. 꿈을 꾼다. 그 가분을 만나면 누구나 일직선으로서 한 길을 가기를 원하거든요. 꿈을 꾼다. 그죠? 그래서 가분에 딱 걸리면 누구든지 처음부터 끝과 시종이 비슷하다 이거죠. 시와 종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야 이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끝까지 가는 거죠. 공부하는 방에 공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넌 말 안 듣고 끝까지 간다. 그래서 망할 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의미를 뒤에 어떻게 써먹냐면 제1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갑이라는 게. 원래 이 자의가 나온 게 원래 이렇게 거북 기자에서 이걸 떼내고 우리가 말하는 그 중국에서 귀장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서 자의가 원래 여기서 나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삐집고 올라온 힘이라는 뜻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팔자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그 월주를 갖다가 가장 어떤 직업의 형성 과정,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분야로서 중요하게 쓰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갑이 하나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네가 다니는 회사는 제1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명칭까지도 그 의미를 그대로 확장해서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는 곳이 뭔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그걸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뭐냐면, 일종의 즉독직계처럼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관이기 때문에 어떻다가 아니고, 갑이기 때문에 네가 다니는 회사는 분명히 우리 은행이다. 제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붙여버린단 말이죠. 아니, 그 다음에 새롭다 이거죠. 신출. 튀어나왔다 그거잖아요, 그죠? 없던 곳에서 무형이 신출되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쭉 가지는 것들을 갖다가 이것만 이제 적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자연 운동에서 이러한 의미로 계속 확장돼 나왔다 하는 걸 하면은 뒷날에 갑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다 이야기 가능한 거죠. 그 집안에 자수성가한 놈이 있다. 그게 갑일주든 갑달 태어나든 갑생이든 그죠. 그것은 자기 팔자에 이 8글자가 뿌려졌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자기 인생에 그 공간 속에 자기가 맞물려 있는 공간 속에 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무당식으로 갑자생이네라면 너그 집에 자수성가한 놈 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아주 유용하게 잘 쓰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갑날을 딱 보고는 오늘 깃발을 보겠다. 오늘 그래서 딱 길을 가다 보니까 대모 군중을 만났는데 깃발 들고 가더라 이거를. 이런 이제 확장성을 갖다 자꾸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갑옷할 때 갑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갑옷과 투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결국 외부적으로 고음하게 쌓인 상태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뜻이나 의지로서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갑 중에서도 그죠.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결국 쪼개잖아요. 그죠. 갑과 을로. 갑의 의미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목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진 플러스,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삐집고 나오는 그 플러스 뭐냐면 굴신이거든요. 굴신. 전진과 굴신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단순한 전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은 굴신의 힘을 같이 가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목 운동이 이제 서서히 해체된다 이거죠. 목 운동의 해체. 그렇죠? 해체가 이루어지면서 굴신의 작용력이 강해지는 거죠. 굴신의 작용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 을자 하나만 봐도 뭐냐면 이제 요 을에서부터 일종의 화를 열어주는 거죠. 화를 열어주는 단계니까 이 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 구부러졌다 펴졌다의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새 을자로 그죠, 날라간다, 그죠, 날라간다. 그 다음에 이 을이 있는 것으로서 뭐냐면, 요게 뜻을 세운 자리라면, 갑이 뜻을 세운 자리라면 을은 구호를 외친다 이거거든요. 구호를 외친다. 그래서 을이 팔자내에 어디에 있든 입으로 먹고 산다 이거예요. 입으로 먹고 산다. 먹고 산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팔자내에 을이 있으면 객사한 놈이 있겠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을자를 여행으로 봐가지고 먼 곳에 가서 뭔가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객사, 바깥에서 죽을 수 있는 또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사, 그 왜 무당들 하는 방식으로 팔자내에 을이 있으면 너희 집에 객사한 놈이 있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경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경 같은 경우에는 을에서 우리가 그 절지가 되죠. 일종의 절퇴지가 되죠. 그래서 뭔가 깨어지거나 그 집안에 흩어놓는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수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수는 을에서 우리가 병지가 되죠. 병사지가 되는데 일종의 수기가 깨어진다는 것은 음양운동에서 보면 수기의 그 본질이 흐트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을일주가 있으면 집안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 하나씩 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자,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더 만들어 나가는 거죠.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가가지고 천간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에 끝없는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팔자 풀어야 할 때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제 뜻과 구호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면 이제 병에 이르러서는 병에 이루어지면 이제는 실천이다 이거죠. 실천. 그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게 이제 착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은 뭐냐면은 결국 실행 단계죠. 여기부터 여기서 뜻 세우고 구호를 외쳤으면 이제 실천의 단계에서 병이 있으면 결국 뭐냐면은 외 안에 포장되어 있던 양기가 바깥으로 퍼져 나오면서 뭐냐면 안을 공하게 만든다 이거죠. 내실은 공하게, 외부는 화려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외부를 화려하게 만들고 내실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폼생폼사 기질이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벌어진다. 요때부터 벌어진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을의 어떤 연속 성상으로 봐서 이것도 병도 입으로 먹고 사는 세월이 따른다. 그 다음에 행동적 속성으로 뭐예요? 여기가 일종의 목운동으로서 직진성을 가지고 올랐다면 이제 팍 만상을 퍼뜨리는 작용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빨리빨리란 뜻도 있죠, 이게. 빨리. 이렇게 해서 뭐냐면, 구호를 외침과 동시에 바로 팍 뛰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병이 팔자내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런 그 성질이 급한 것, 그죠? 성질 급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병이 있다 이러면, 병이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은, 만물을 밝게 만든다 이거죠. 시비 분별. 그죠? 그 다음에, 명확이라는 거죠. 명확. 실제로 병하고 신하고 팔자내에 딱 드러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안다별이거든요. 안다 이러면서. 엄마 뭐라 하면 안다네. 이걸 거울로 보거든요, 신을. 일종의 거울로 봐가지고 태양이 빛이 딱 비치면 어두운 구석까지 거울로 다 비춰준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병과 신이 팔자내에 같이 있으면 니와 집에 가서 자꾸 엄마 뭐라 하면 안다 해서 이러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그 시비의 판단의 별과 그 일종의 문명 지상의 별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관찰해보면 그 운동성에 대해서 자꾸 어차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해봄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무한 확장을 한 뒤에 팔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것을 갖다가 어차피 하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분명하다는 것은 사회적 번영도 크게 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병 가지고 또 뭐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정은 뭐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극단으로 치닫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 펼쳐내는 것이 극단에 이르면서 뭐냐면은, 자, 생장을 멈추고, 그 외부적 화려함이 최대로 이루었다 이거죠. 외부적 화려함. 그러니까 예의를 많이 차린다 이거죠. 외부적 화려함. 그러니까, 딱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 라면을 먹어도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뭐 이런 그 속성들을 가져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기가 팔자내에 이렇게 정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런 운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깨자자하게 다니다가 병정 이런 운에 오면 딱 그 이상하게 외부적으로 자기가 자꾸 치장을 하고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자기가 새도 이렇게 하잖아요. 왜 맨날 새부터 을병정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뭐냐면 평소에 넘 눈에 안 비도 되는 공간에 있다가 넘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오면 자꾸 그 새도 이렇게 자기 주디 닦아 잡고 뭐 이렇게 털 가리에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기운에 그대로 감응해서 간다. 그래서 운에서 만나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거고 정이 이러면 이제 자연적인 기운에서 뭐냐면 아까 그 질적으로 질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내부에서 그 양기가 딱
굳어져 있던 것이 이제 극단에 이르러서 펼쳐내버렸단 말이죠.